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안과 질환에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해온 저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의 김여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되게 어렵죠. 인비보 지노 에디팅 포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노 에디팅이라는 게 유전자 교정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 기술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물론 2017년 이전에도 유전자 치료는 시작이 일부 되고 있었는데, 그 이전의 유전자 치료는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일부 유전자 교정을 해주고 다시 세포를 넣어주면서 하는 간접적인 유전자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이 유전자 치료는 말 그대로 눈에 직접 유전자를 주입해서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 방법이 처음으로 미국의 FDA 거의 승인을 받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때 시행받았던 유전자 치료 질환이 무엇이냐면 LCA라고 부르는 질환인데, 선천망막 질환입니다. 실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선천망막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선천망막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가 사실 저 한 명밖에 없어서 사실 이 유전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이 질환의 환자들이 결국 저의 외래로 오게 되는데, 이런 치료제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환자에게 진단은 해주지만 진단 이후에 더 이상 치료를 해주는 게 없어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더 이상 진료 치료는 오지 못하고 맹학교를 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7년에 FDA 승인 받고 2018년부터 유전자 치료가 시작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유전자 치료는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전자 치료의 중심은 미국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첨단 치료 하나의 방법이 세포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포 치료는 일본이 꽤 많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냐 야마나카 교수님이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세포를 발견하셔가지고 사실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2년에 받으셨는데요. 시냐 야마나카 교수 연구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부터 눈에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를 실제 실명한 환자의 눈에 주사해서 세포가 살아있는가를 보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 논문에 보시면 색소가 있는 세포가 사라지면서 하얗게 변해 있었던 부분에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검은색 세포를 넣었더니 세포가 잘 살아있더라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고, 실제로 이 환자는 추적 관찰을 했을 때 3, 4년 후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치료는 미국, 세포 치료는 일본, 그럼 우리나라도 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자부하는 점 중에 한 가지는 유전자 교정만은 그래도 제 실험실, 우리나라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원숭이 실험 기술은 단순히 원숭이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저희 실험실에서는 유전자 변형 원숭이를 직접 만들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원숭이를 저희가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세포와 생쥐 수준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 생쥐는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의 기술들을 실제 사람에 적용하기 이전에 효능과 독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4가지 유전자 변형 원숭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가지 원숭이는 눈의 질환, 2가지 원숭이는
대사질환과 관련된 겁니다. 왜 저희가 눈과 대사질환을 하냐? 안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사질환 원숭이를 만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기본적으로 눈과 대사질환에서 가장 많이 1차적으로 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이 원숭이 모델이 저희들이 개발하는 치료제 이외에도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지식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전자 치료, 이거를 영어로 지인 세라피라고 부르고요. 유전자 교정, 이걸 지놈 에디팅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큰 의미로 얘기해서는 지놈 에디팅이 지인 세라피에 속해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굳이 구별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유전자 치료, 지인 세라피는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세포에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겨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돌연 변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변화, 돌연 변이인 거죠. 돌연 변이가 생겼다. 그래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건강한 유전자를 그냥 넣어주는, 이거를 이제 이런 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진 리플레이스먼트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진 리플레이스먼트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유전자 치료의 어떤 큰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유전자 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두부, 콩 재료는 GMO로 되어 있는데 GMO 식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진 리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개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지인 세라피, 일반적인 지인 세라피는 방법적으로 쉬운 거죠. 그러면 이 지인 세라피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돌연 변이가 있는 세포에 건강한 유전자를 넣어주면 건강한 단백질과 건강하지 않은 단백질이 공존하게 되고 이 단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넣어준 건강한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우려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인 세라피는 방법적으로는 훨씬 쉽지만 우리가 아직은 해결해야 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조금은 더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 교정은 뭐냐면 돌연 변이가 있는 빨간색 뮤테이션 부분을 그 자체를 아예 치료하는 것이 유전자 교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인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는 완벽한 거는 실제로 현실로 이루기가 좀 어렵죠. 그럼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스비보 지인 세라피, 익스비보 지놈 에디팅 또는 인비보 지놈 에디팅, 인비보 지인 세라피가 있는데 익스비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서 세포를 끄집어내서 우리 몸 밖에서 그 세포에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교정을 해주고 그 세포를 다시 몸에 집어넣는 거를 익스비보 지인 세라피, 익스비보 지놈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방법적으로는 훨씬 더 인비보 지놈 에디팅보다는 쉬운 방법인데 실제 지금 현재 익스비보 지인 세라피와 지놈 에디팅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셨던 카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백혈병에서 아주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T세포 치료 방법이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비보 지놈 에디팅은 우리가 유전자 교정을 할 때 필요한 물질들을 직접 생체 조직 내에 주사해 주는 방식입니다. 방법적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이게 실행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 형태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유전자 교정은 1세대, 2세대, 3세대라는 기술로 부릅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보면 ZFA라고 써 있는 게 징크핑거라는 1세대 기술이고 그 아래 탈렌이라는 게 2세대 기술, 3세대 기술이 크리스퍼-캐스9입니다. 2년 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기술이 바로 이 크리스퍼-캐스9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술의 차이가 무엇이냐? 1세대와 2세대 기술도 유전자 가위로서 유전자 교정 기술로서는 좋은 기술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1세대와 2세대 기술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잘 공정하는 기술, 프로틴 엔지니어링 기술이 좋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극히 일부 그룹만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크리스퍼-캐스9은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이드 RNA라는 거와 하나는 캐스9이라는 게 있는데 가이드 RNA는 내가 유전자 교정을 하고 싶어 하는 DNA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이드 RNA가 붙는 곳에는 캐스9이라는 게 붙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에 유전자 교정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갖고 있으면 쉽게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있는데 가이드 RNA인 RNA를 만드는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만 원이면 저희가 주문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요. 캐스9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역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퍼-캐스9이 2012년에 처음 사이언스에 보고되고 난 다음에 많은 연구자들한테 광풍처럼 이 기술이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도 쉽게 주문해서 유전자 교정을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될 만큼 간단한 아주 쉽게 우리가 DNA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런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자르는 게 유전자 교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전자 교정 기술을 유전자 가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전자 편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교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유전자 교정 기술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자르는 것까지가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이고 그 나머지 과정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잘리게 되면 NHEJ라는 기전을 통해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 1%도 안 되는 아주 극히 일부에서 HDR이라는 기전으로 회복되는데 HDR이라는 기전이 일어나면 건강한 유전자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HDR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유전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건 이건 뭘 뜻하냐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길 일반적인 유전자 치료라는 게 건강한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HDR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기존의 유전자 치료를 대신해서 이 유전자 교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HDR을 성공하는 첫 논문 결과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HD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건강한 유전자를 넣어줄 수도 있다. 유전자 교정이라는 걸 통해서 라는 결과를 보여준 눈에서 보여준 세계 최초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못 받은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효율 얘기 말씀드렸는데 20% 보이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한 이 HDR 효율이 1%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한 거죠. 적어도 이 HDR 효율을 5%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이 HDR을 실제로 유전자 치료를 대신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자 교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올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도 독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전자 교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제거해주고 잘라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히 잘라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자른다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 유전자 치료,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는 오프 타겟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오프 타겟 뮤테이션을 만들지 않아야만 안전하고 실제 사람에 적용될 수가 있겠죠. 유전자 크리스퍼-캐스9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가이드 RNA, 하나가 캐스9. 그럼 첫 번째, 가이드 RNA는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가이드 RNA는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 예, 안전합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 RNA를 골라내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제 가이드 RNA는 오프 타겟 일으키지 않는 정확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캐스9은 정말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캐스9이라는 원래 단백질은 박테리아에서 원래만 존재하고 사람의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캐스9이라는 단백질은 가이드 RNA가 있는 곳에서만 DNA를 자르는 엔자임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캐스9이 사람 세포였더니 가이드 RNA가 없는 곳에도 자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당연히 걱정을 했었죠. 2019년에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류 그룹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 중에 크리스퍼 캐스9의 몇 가지를 조정해서 특정한 베이스 페어만을 바꾸는 기능을 갖게 하는 베이스 에디터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크리스퍼 캐스9과 다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선천망막 질환 중에 망막 층간분리라는 질환에 대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이스 에디팅을 개발한 데이비드 류 그룹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유전자 교정 기술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입니다. 실제 선천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서 저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사해 보면 60% 정도의 아이들은 베이스 에디팅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40% 정도 되는 아이들은 베이스 에디팅으로는 도저히 유전자 교정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유전자 교정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저도 그래서 흥분했죠.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30-40%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술로 이 프라임 에디팅이 적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눈과 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대사질환에서 프라임 에디팅이 실제 생체 내의 인비보 유전자 교정으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을 세계 최초로 이거를 보고를 했고 실제로 저희는 LCA라고 하는 선천망막 질환에 대해서는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역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서 망막 층간 분리와 LCA라고 하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 제 진료실에 와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선천망막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면 유전자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를 준비하는 외래로 저희가 이제 보내서 그 외래에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우리가 치료를 대상으로 해야 될 유전자 돌연변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혈액을 일부 뽑아서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때 뽑은 피의 일부 세포를 이용해서 iPS,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찾아주는 유전자 교정 기술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iPS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유전자 돌연변이와 똑같은 돌연변이를 갖는 생쥐를 만듭니다. 그래야 내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주기 전에 정말 이게 효과를 보여주는지 세포 수준이 아니라 동물 수준에서라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서 생쥐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이들의 망막 소견과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iPS 그리고 생쥐를 만드는 네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아이들의 유전자 치료를 준비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유전자 치료가 안전하다는 걸 저희들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원숭이에서 실제 사람에서 하는 일상 임상시험과 마찬가지의 안전성을 위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준비도 미비하고 아이들을 치료해 줄 만큼의 충분한 연구비를 받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아직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연구 단계에서 그 앞 단계만 가 있지만 저희가 조만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꼭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서 진료도 보고 유전자 교정 또는 세포 치료를 하겠다고 동의도 하셨고 그래서 검사도 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함께 부모님들이 계속 희망을 갖고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의사이기도 하지만 연구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세요. 임상의사로서 분명히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연구를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연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아이들을 치료해 주면서 임상의사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결국 실명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사로서 하고 있는 의료 기술로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조금이라도 뛰어넘어서 한 아이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제가 하는 이런 연구와 임상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연구를 하느냐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는 세포 치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가 저에게 선물로 준 시 중의 일부입니다. 이 아이가 빛을 보지 못했다가 수술을 받고 빛 형태를 느끼기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싶은 당연히 욕심이 있죠. 부모님과 아이가. 보시면 아이는 바람이 제일 좋대요. 바람이 왜 제일 좋으냐? 자기는 볼 수 없는데 엄마 아빠는 볼 수 있어서 자기는 그게 불평도 적이 있는데 바람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나 본인이나 느끼는 게 똑같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도 엄마 아빠처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선천질환을 보는 안과 의사로서 또 연구자로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제가 연구하고 또 의사로서도 진료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많으시는 분들도 마음으로라도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시거나 또 젊은 학생들은 희망을 갖고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힘차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같이 일해주고 있는 많은 박사님 그리고 전문의를 따고 임상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조금 뒤로 젖혀두고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함께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앞으로도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